안녕하세요. 더입니아 김영주 원장입니다. 오늘 유타대학교 최재훈 팀장님께서 저희 요학원에 방문해 주셔서 이번 영상 2부입니다. 1부를 안 보신 분들은 1부에서는 입시 영상을 다뤘으니까 1부 꼭 시청해 주도록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2부에서는 우리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타대학교 학교 생활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에서 나왔는데 유타대학교 생활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저 유타대학교 적응 잘 할 수 있을까요? 팩트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유타대학교 지금 아시아 캠퍼스 입학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영어를 못 따라가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그만둔 학생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토익, 듀오링고 점수를 내면 입학하자마자 영어가 술술 들리고 굉장히 유창하게 발표를 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영어로 수업을 내가 알아듣고 책을 읽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준비는 다 돼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뭐 해외에서 산 경험이 없는 정말 이제 순수 국내에서만 공부한 친구들은 당연히 입학하면 내가 이해는 다 해도 영어로 본인의 생각을 좀 유창하게 말을 하거나 과제를 좀 영어로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당연히 첫 학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거를 서포트해주는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라이팅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유타대학교 라이팅 과목을 직접 가르치는 교양 교수님들께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 라이팅 센터가 따로 있고요. 외국 학생, 선배 학생들로 이제 구성돼서 튜터 제도가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공강 시간에 예를 들면 나는 좀 영어로 말하는 거를 좀 도움을 받고 싶다. 말을 해볼 대상이 필요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피드백을 좀 받고 싶다. 아니면 뭐 과제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라이팅 센터나 튜터 제도 그리고 유타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국 캠퍼스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 스터디 어브로드로 미국 캠퍼스 학생들이 여기에 매 학기마다 한 7, 80명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한 73명이 왔는데 전공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미케니컬 엔지니어링부터 어카운팅, 파이낸스 왜냐면 이 친구들도 미국에서 학년 1학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교양 수업 위주로 듣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캠퍼스 와서 필수 또는 선택 교양 수업을 듣고 이런 학생들이 이제 각 교실마다 굉장히 이제 많이 포진이 돼 있거든요. 내가 좀 학교 수업을 조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아니면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좀 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 친구들이랑 대화할 일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 좀 본인이 좀 많이 노력을 하고 하면은 영어로 수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기 좀 힘들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담 시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이렇게 여쭤보세요. 사실 오늘 오전 상담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저는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고 네. 이 대학교에서는 100%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근데 쉽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학교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본인의 노력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지만 힘든 거는 당연한 거고 본인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얻는 게 커지는 것이고 이게 다 경험이 되는 거고 본인 거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신감을 잃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 다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본인이 당연히 성실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만 이런 부분들도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퇴근하고 요 촬영 마치고 만날 이제 졸업생 중에 한 친구는 순수 국내파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을 했을 때 뭐 첫 학기에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본인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 캠퍼스 가 있는 동안 거기 가서도 계속 근로학생으로 근무를 하고 OPT 받아서 미국에서 2년 동안 저희 유타대학교 입학처에서 또 근무를 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컴플레인을 할 때 불만을 얘기할 때 거기는 워낙 이제 재판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컴플레인을 얘기할 때 뭐만 있으면 상대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이 너 고소할 거야. 너 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전화로. 그거를 다 영어로 상담을 하다 보니 그 기간에 영어가 일취월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많이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클래스에 미국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나보다 영어가 유창한 친구들도 많아서 기가 죽어서 나는 말을 못하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영어가 유창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첫 학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죽거나 자존감 잃을 필요도 없고요. 본인 생각을 그냥 정말 뭐 문법 이런 거 처음에는 신경 쓰지도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라고 확 느는 그 순간을 조금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동안에 제 대학 생활도 머릿속에 새록새록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게 됐는데 잡담이지만 그러니까 영어가 또 안 쓰니까 많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옛날에 대학 때 막 그 열심히 네. 하고 그러니까 다 공부도 때가 있다고. 네, 우리 유타대학교 오면은 영어 실력 확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영어가 부족하면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발표 수업이 정말 많아요. 교수님 혼자 강연하는 게 아니라 너 생각은 어때?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팀 프로젝트로 해서도 본인 의견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라이팅 센터에서 이런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랑 요거를 또 피드백을 교수님들한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고 퍼블릭 스피킹 많은 대중을 앞에 두고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이제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한국말로 얘기를 하라고 해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튜터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선배들이랑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특별한 형식은 없어요. 여러분 공강 시간에 이 선배 학생한테 미국 언니, 오빠, 형한테 내가 제일 부족한 부분 어떤 거를 받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부탁을 하시면 돼요. 나는 대화 상대가 필요한데 이런 거 듣고 내 발음이 어떤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고쳐야 말을 할 때 좀 더 상대가 클리어하게 알아듣겠는지 본인이 필요한 거 요청하시면 돼요.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동아리를 취미가 없는 분들이라도 뭐 명상 동아리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명상 동아리는 사실 말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도움은 안 될 수가 있는데 동아리를 하나 꼭 드셔서 많은 교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영어로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사실 근데 외향적인 학생들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소극적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또 스타일이 네. 내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시스템 안에서 좀 정형화된 거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라이팅 센터도 예약도 뭔가 해야 돼서 이렇게 딱 짜맞춰 있는 것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그럼 실제로 라이팅 센터에다가 도움을 받고 내가 내 숙제를 검토받고자 한다면은 그냥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양식 같은 게 있을까요?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야 되는. 문턱에 높지 않습니다. 그 튜터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리고 이제 랭귀지 랩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외국어가 한국어면 한국어를 다른 친구들을 가르치고 물론 이제 영어로 가르쳐야 되겠죠. 해당 학생들은 나는 영어랑 스페니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거를 또 가르쳐주고 서로 그러니까 품앗이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를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도 가능한데 지금 미국 학생들 굉장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또 영어로 가르치다 보면 본인 영어 실력이 확 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조금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잘 찝어주신 부분이 내향적인 학생들은 어떡하냐. 나오셔야 됩니다. 나는 내향적이어서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면 안 늘어요. 그래서 내가 내향적인 성격이더라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보드 게임만 하는 동아리도 있어요. 네. 이 학생들은 다 좀 내향적인 학생들이에요. 근데 보드 게임을 하다 보려면 룰도 설명해야 되고, 내가 이겼어, 내가 졌어, 이거 다 영어로 얘기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내향적인 학생들이 또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은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유타대학교에는 외국 학생들, 그러니까 즉 본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 내에서도 사실 외국인 비율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는 정말 많이 네. 있습니다. 내향적이더라도 좀 말을 걸도록 좀 노력도 해보셔도 좋고 또 그 미국인들 측에서도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코드가 맞는 또 그런 부분으로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최근에 외고랑 국제고 학생들 지원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다고 네.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외고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일반고여서 제가 뒤처질 것 같은데 네. 혹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후입니다. 네, 왜냐면 외고에서도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뭐 해외 경험이 있다거나 유학을 준비했다거나 이런 친구 포션이 많지는 않아요. 외고들도 이제 유학반이나 국제반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외고여서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외국어 학습에 조금 더 노출돼 있고 관심이 높을 뿐이지 해외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저희 쪽에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학생들의 분포도로 봤을 때는 외고, 자사고, 특목고 다 섞여 있는데 일반고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냥 나는 순수 국내에서만 나왔고 일반고 나왔는데 좀 부모님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 우리 아들, 딸들이 막 주눅 들어가지고 길을 못 펴고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트래킹을 한 적이 있어요. 토익 성적으로 뭐 국내 학교만 나온 친구들의 대학교 입학해서 1, 2학년 동안의 대학교 성적, 그다음에 미국에서 자라서 뭐 저희 지금 유타대학교 미국 학생들도 많이 와 있죠. 순수 백인 학생들. 이 학생들의 대학교 1, 2학년 성적, 그다음에 뭐 해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저희 유타대학교 입학해서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과연 누구의 내신 성적이 가장 높을까요? 정통 한국파인가요? 월등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 학생들이 확실히 굉장히 똑똑하고 또 공부 성실함도 있고 굉장히 끈기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심지어는 영어 라이팅 수업에서도 거의 국내 학생들의 학점이 더 높다는 거. 미국에서 온 백인 학생들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한 학기 정도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점 부모님께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외국 학생들이 영어 과목이 있어요. 잉글리시라고 이제 미국 대학교들은 듣는 과목들이 있는데 다 이거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인들도 영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특히나 문법이나 이런 것들 틀리는 미국 사람들 정말 많고 대학교가 요구하는 거는 정확한 문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실하게 숙제를 잘 제출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글을 정말 많이 쓰게끔 하고, 그렇다고 미국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완벽한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다 극복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테니 주눅 들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학과별로 미국에 가는 시점, 이 부분도 굉장히 나중에 OPT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중요해요. 네. 일단 이게 이제 말씀으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구분을 해드리면 회계학과 정보시스템학이 있는 경영학부와 엔지니어링 전기컴퓨터공학부 요 학과들은 유타대학교 미국 캠퍼스에서 세 학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2학기가 아니라 3학기. 그러면 3학기니까 1.5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학과들은 4개 학과예요. 경영학부 2학과, 그 다음에 전기컴퓨터공학부의 2학과. 요 4개 학과는 반드시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미국으로 건너가야 돼요.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새 학기라고 하면 그럼 만약에 네.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러고 한국 다시 돌아오는 게 가능한가요? 안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이 학부들은 이제 새 학기를 미국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그 학년을 딱 정해놓은 게 높은 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전공 심화 과정들이 많고 실습이라든지 인턴십 연계된 뭐 랩실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3, 4학년 때, 특히 4학년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학과들은 특히 이제 전기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실습실이라든지 랩실이라든지 인턴십 회사들이 다 미국 캠퍼스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놓은 2학부의 4학과들은 반드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2학기 요렇게 3학기를 미국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고 거기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학과들은 4학년 때 1년을 미국을 가시고 말씀 주셨던 학과들은 3학년 2학기 때 가서 새 학기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OPT를 신청하시면은 깔끔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인문사회 계열 쪽에 뭐 심리학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영화, 영상 뭐 다른 학과들은 내가 듣는 전공 수업에 따라서 4학년 때 가서 거기서 졸업을 해도 되고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요렇게 2학기를 하고 4학년 2학기는 다시 아시아 캠퍼스로 돌아와서 졸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다음 질문은 취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네. 해요. 엄청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유타대학교 졸업하면 취업 잘 되나요? 뭐 취업 데이터는 사실은 뭐 퍼센테이지로도 제가 뭐 입학 설명회라든지 여러 발표를 할 때 87.7%에서 이제 90%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취업 데이터는 이제 대학원 진학한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기업들 우리 학생들이 들어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데이터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회사에 무슨 직군으로 들어갔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본인 전공을 좀 살려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있다고 보거든요. 국내 대학부터 해서 많은 대학들이 우리 대학교 들어오면 취업 보장, 취업률 몇 프로, 사실은 이런 퍼센트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수치들은 저희가 뭐 학생들 뭐 인턴십 수치부터 해서 다 하면 얼마든지 수치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취업률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최근에 저희 이제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학생들의 졸업 취업률보다도 어느 직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굉장히 이 지금 취업 질이 높아졌다라고 특히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이제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골드만삭스 풀타임 정규직으로 취직한 친구도 그렇고, 테슬라라든지 뭐 현대자동차 이런 마케팅 담당 직원으로 간 친구들, 대학원 같은 경우도 서울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박사 과정 밟고 있는 친구, 박사도 지금 논문 통과만 남겨놓은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어느 직군으로 내가 갔는지 이런 게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취업 데이터는 유타대학교 오면 취업 잘 돼요,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어느 대학이든지 뭐 서울대가 나온다 해서 100% 취업 보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취업은 우리 학생들이 본인을 공부한 거 적성, 그 다음에 전공을 잘 살려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군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취업 만족도, 취업 결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저희가 지금 현재 87.7에서 9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희 더하임유학 같은 경우에도 나름 매년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합격률을 보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데이터만 보더라도 유타대학을 다 포함해서 글로벌 캠퍼스를 졸업했을 때 옵션이 일단 하나가 더 늘죠. 미국에서의 취업 옵션도 일단 하나가 더 늘고, 미국에서 온전히 모두 다 취업하고 100% 다 H1B 비자 받는다 이렇게는 아니에요. 왜냐면 H1 비자라는 거는 이제 회사가 스폰도 해줘야 되고 또 추첨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옵션이 어디가 하나가 더 생기느냐, 국내 외국계 기업이라는 옵션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저도 놀랬던 게 미국이랑 한국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네. 근데 최근에 중국, 홍콩, 일본에서 네. 취업하는 글로벌 캠퍼스 출신자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네. 저도 놀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영어를 하면은 아직 또 이 글로벌적으로 정말 일할 수 있는 곳들이 아직 많다라는 부분도, 어떠한 이런 기회적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홍콩에 또 가서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일본도 워낙 또 살아보고 싶어하는 학생들 일본에서 또 일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에 대한 옵션은 굉장히 열려 있고, 하지만 직무 능력을 얼마큼 키워 나가느냐, 이제 본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워낙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 또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국내에 있는 취업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내가 언어가 한국어 플러스 또 영어가 된다는 언어적인 장점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다국적 사람들과의 교류를 경험을 했잖아요. 국내에서 그 다음에 미국 캠퍼스 가 있는 동안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이제 문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이 사람들과 뭐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에서만 자라온 학생들이 가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세대에는 해외 출신자들이 네. 우리 국내 대학교 학생들과 일을 하는 동안에 네. 어울리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들 많이 하셔서 그래도 국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즘에는 대기업들 점심에 식사도 같이 안 한다 그래요. 점심에 헬스 갔다 오고 네. 점심에 따로 밥 먹고, 더 이제는 개인의 이런 것들이 더 존중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학생이라고 또 그렇게 또 자기만 알고 또 이기적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글로벌 쪽의 부분에서도 장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OPT, 네. 즉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일 허가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4학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졸업을 하셔서 이제 OPT를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유타대학교 학과들마다 1년 나오는 곳과 3년 나오는 네. 곳, 요것 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OPT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뭐 구글이나 포털에서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취업 비자, 이제 한국말로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해당 전공을 학부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들에게 말 그대로 실습, 현장에 나가서 내가 취업을 해서 실습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취업을 허용해주겠다 하는 개념의 비자예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관공서에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H비자처럼 내가 영구적으로 좀 긴 기간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는 아니지만 졸업하고 충분히 1년 또는 3년 동안 미국에서 어떤 그 직장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인문사회 계열 쪽은 1년짜리 OPT가 나와요. 그리고 이공계 쪽, 저희 유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공계에서 경영학부의 정보시스템학, 인포메이션 시스템 요 학과랑 그 다음에 전기컴퓨터공학부의 두 학과, 전기공학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현재 3개의 학과가 OPT 3년이 나와요. OPT라는 건 3년짜리가 한 번에 쫙 주어지는 게 아니라 12개월 1년씩 해서 내가 총 3번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총 36개월이 이제 최장, 이공계 같은 경우는 OPT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 연장 기간 동안 내가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하는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고 본인이 뭐 갱신해야 되거나 이런 그 서류적인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미스하면 중간에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OPT 3년짜리는 스템 계열, 정보 시스템,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이렇게 3학과만 3년짜리가 나옵니다. 네, 너무 정확한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네. 이 장학금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학금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네.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근데 사실 유타 장학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간략하게 좀 네. 현실 가능성 있는 네. 장학금을 위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게요. 그래서 신입생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재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이렇게 분류를 해드려서 처음 이제 신입생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장학금 분류에 들어가는 이 장학금 3가지는 어떤 게 되든 첫 번째로 무조건 아시아 캠퍼스 재학하는 3년 6학기 동안 나오고요. 그리고 중복 대상자가 되면 이 3가지가 다 중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다른 재학생 장학금과도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종류 말씀드리면 신입생 성적 장학금, 뉴 호라이즌 장학금, 세 번째 Opportunity Scholarship이라고 해서 재정 장학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입생 성적 장학금은 여러분께서 뭘 따로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입학 평가와 동시에 장학금 대상자인지 평가를 해요. 당연히 성적 장학금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높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 장학금 먼저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 요건 합격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격하고 내가 왜 경제적인 도움이 장학금으로 필요한지 에세이를 쓰고 부모님의 소득 증빙을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잡힌다. 그러면 사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금액이 확 올라가고 요건 무조건 3년 내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내신도 간당간당하고 우리 부모님 소득도 여기에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범위에는 안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하실까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뉴 호라이즌 장학금이에요. 요거는 합격하고 1, 2차 우선 지원 마감일 안에 지원해서 합격을 한 친구들 중에 저희가 유타대학교 홈페이지 장학금 페이지에 이미 주제는 다 들어와 있어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했던 활동들, 그 활동들 통해 뭘 배웠는지 두 번째 에세이거든요. 요 2가지 에세이를 장학금 신청서로 진정성 있게 써주시면 금액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2차 우선 지원 마감일 안에 지원해서 합격하고 에세이만 좀 진정성 있게 쓰시면 어느 정도는 장학금을 대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적 장학금은 지원서를 제출하고 합격증과 함께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얼마 받으셨어요 라고 성적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축하합니다, 장학금 신청해 보시겠어요 라고 이제 연락이 2차례가 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말씀 주셨던 호라이즌 장학금, 그리고 두 번째가 재정 장학금인 오퍼튜니티라는 이 장학금이에요. 호라이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했던 활동들 위주로 에세이 2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된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에세이를 2편을 쓰게 되는데 여기 재정 장학금에는 부모님의 이제 소득 금액 이런 부분들을 증빙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께서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만 받을 수 있고 없고를 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딱 그 액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이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시고 여유가 많으신 분은 이렇게 내더라도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틀린 점이 있을까요?
너무 네, 정확히 잘해서 저보다 더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입생 받을 수 있는 장학금 3가지 말씀드렸고 저희가 재학생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장학금들이 굉장히 잘 마련돼서 재학생 성적 장학금, 재학생 인스파이어 장학금, 미국 캠퍼스에 가는 학기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 바운딩 스칼러십이라고 있고요.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장학생 같은 학교에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이게 또 다 중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요 중에 재학생 인스파이어 스칼러십이라는 거는 신입생 뉴 호라이즌 스칼러십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재학생 중에 에세이 주제가 매 학기마다 이제 저희 학장님이 이렇게 공지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주제에 따라서 에세이를 쓰거나 뭐 영상을 찍거나 뭐 그림을 그려서 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내가 이 커뮤니티에 인스파이어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거를 이제 평하는 장학금이거든요. 이건 금액이 엄청 높고 얘도 재학생 장학금인데 한 번 되면 3년 나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쉽게도 중간 기말고사보다 이걸 꼭 놓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 인스파이어 장학금도 3년 동안 나오고, 솔트레이크 시티 바운딩 스칼러십은 미국 캠퍼스 가는 고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가는 학기에. 그래서 얘네는 최고 금액이 $10,000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5,000불 이런 식으로 차등이 있는데 얘도 에세이 쓰고 뭐 부모님 그 경제적 능력 증명하고 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에세이 기반이기도 한데요. 얘도 학생들이 미국 캠퍼스 갈 때 수강 신청하고 뭐 기숙사 신청하고 비자 신청하다 보면 깜빡하고 놓쳐요. 네, 이 부분도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스케줄을 놓칠 때가 많지만 요런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공지들, 특히 장학금 신청 같은 경우는 입학하셔서 좀 잘 본인 캘린더에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놓치지 말고 장학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온 이메일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게, 오면은 바로 그냥 삭제라든지 뒷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이메일 오는 것들 꼬박꼬박 보시면은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학교에서 알림 오니까 그런 것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몇몇 학생이 유타 대학교에 정말 한 푼도 안 내고 다니는 학생이 제가 조금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워낙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레지덴셜 어드바이저라고 기숙사 그 층에서 그 층에 있는 후배들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하는 이런 포지션을 하면 그 학기 동안 기숙사비가 무료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입생 3년짜리 뉴 호라이즌 받고 재학해서 인스파이어 장학금 제일 큰 금액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게 3년 동안 나오고 여러 포지션에서 근무도 하고, 이 학생이 한 학기에 받는 장학금 개수가 5개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복무 중인데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재학한 3학기 동안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유타대학교에 워낙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정말 찾아보고, 그리고 본인이 뭔가 이거 될 수 있을까 시도해보면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 타임인데요. 네. 우리 팀장님께서 만약에 대학교 때로 돌아왔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 대학교 때 이런 것 좀 꼭 할 걸, 이렇게 지금 현재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예상과 달리 뭐 예를 들면 동아리나 여러 활동들 뭐 인턴십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할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아니고, 저는 말 그대로 수업 본연에 좀 굉장히 충실해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유타대학교에서 저희 교수님들 수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게 학부 수업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국내 대학이나 국내 학교에서 하는 수업, 그러니까 조금 더 강의식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한 번쯤 그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고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학부 때부터 그런 식으로 수업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부 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1학년 때 저는 좀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학부 때는 오히려 좀 정말 학생으로서의 학업 본연, 학술적인 부분에 정말 좀 심취해서 대학 생활을 좀 해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혹시 유타대학교에서 이제 학과가 여러 학과들이 있는데 만약에 팀장님께서는 학과를 선택한다 그러면 혹시 어떤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최근에는
일단은 저희는 심리학에 굉장히 꽂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타대학교 심리학은 뭐 인지심리학이라든지 심리학 통계 부분도 굉장히 거의 석사 수준의 버금가게 깊이 있게 배우는데 그 내용이 정말 훌륭해요. 유타대학교의 심리학과는 엄연히 이과입니다. 요즘에는 심리학을 뇌과학적으로 해서 사이콜로지라는 심리학이라는 걸로도 배우지만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라 그래가지고 뇌인지 과학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핫하고 많이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좀 유타대학이 좀 더 포커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망이 또 굉장히 좋다라고도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석사나 박사, 심지어 공대 아니면 로봇공학 교수님들 이런 부분들의 학부를 보면 심리학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심리학은 실제로 내가 심리학 자체를 내 전공으로 살리지 않아도 다른 분포된 학과들의 베이스가 되는 학문으로도 학부 때 공부하면 굉장히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AI가 발달하고 이제 앞으로 로봇이 많은 직업들을 대체할 현 시점에서 오히려 심리학이나 인문사회적 공부를 저는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공 얘기하면은 분명히 이 전공도 다뤄주시지라고 생각하실 전공도 있으실 거예요. 네. 뭐 게임학과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고 경영대학 안에서의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제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입학 설명회라든지 이때 네. 또 질문하시면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네. 입학 설명회 꼭 참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학교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비록 유타대학교 지원뿐만이 아니라 국내 대학 지원을 앞둔 모든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할 텐데요. 사실은 요즘 전공 선택에 있어서 좀 많이 좀 고민들을 하시는데, 요즘은 워낙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정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 다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같은 기계공학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AI를 적용한 휴머노이드 개발에 있어서 미케니컬 기계공학이 다시 또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정말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취업에 잘 되는 트렌드 요거 해야지. 근데 내가 졸업할 때쯤 되면 트렌드가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취업을 고려해서 전공을 고르는 것도 맞지만 이건 이제 개인적인 제 주관인데요.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대학을 정할 때도 내가 이 전공을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많이 고려를 해주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에서는 입시에 관련된 부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뤘고, 여기서는 학교 생활에 대한 영상을 다뤘습니다. 최지원 팀장님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끝내기 전에 하나만 또 홍보를 하자면, 저희가 Discover the U Day라고 해서 5월 24일 토요일에 저희 유타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전공 수업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스케일을 엄청 넓혔어요. 그래서 수업도 듣고 웬만한 좀 핫한 동아리들이 부스마다 다 열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부서들, 예를 들면 진로 취업센터라든지 아카데믹 어드바이징 센터라든지 이런 부서들까지 부스별로 다 있고, 시설 투어도 하시고 푸드트럭도 있고 또 소정의 기념품도 받으실 수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생, 그리고 현재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친구, 가족분들 동반 참석 다 가능하신, 정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행사니까 꼭 오셔서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신청은 저희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홈페이지 이벤트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